안녕하세요. 달빛 단연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통 도교수련의 전 과정으로 쉬운 한 번째 공중부양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한 친구가 어느 날 그 단학인가를 배운다고 하면서 자기가 공중에 뜬다고 그러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사제 네 사람이 계속해서 백두산의 깊은 산림 속으로 나아가는 어느 날 눈밭에서 두 가닥에 사람 발자국이 찍혀 있는 흔적을 보게 됩니다. 왕력평이 허리를 숙여 자세히 살펴보고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의 발자국인 겁니다. 그 엄동설하네요. 아마 백두산의 겨울에 한 영하 3, 40도 내려갈 거예요. 아니 이렇게 깊은 산림 속에 어떤 사람이 출몰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조는 이 발자국에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혼자 말하기를 허허 보아니 이 사람 나이가 들수록 기백이 더욱 좋아지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왕lep은 그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발자국을 쫓아가는 사조의 뒤를 따를 뿐입니다. 사제의 네 사람은 발자국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산 하나를 넘고 깊은 눈밭을 지나고 일련의 우거진 나무숲을 지나서 어느 봉우리 산허리에 1000년은 가야 될 것 같은 늙은 소나무가 나뭇가지 위로 쌓인 눈을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 고목 아래로 한 채의 나무집이 있는 겁니다. 지극히 간단하여서 사람의 손길이 거의 가지 않은 듯한 집입니다. 깊고 깊은 산속에 온통 눈으로 쌓인 세 개의 지극히 단조로운 나무집 한 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그림인 겁니다. 집 앞에 한 사람의 노인이 몸체가 건장한 모습으로 소박하고 간단한 옷차림으로 눈을 맞으며 서 있는 것입니다. 무국도인이 이 풍경에 저절로 떠오르는 시심을 전달합니다. 푸른 소나무가 작은 집을 품고 있으니 깊은 산 숨어 지내는 진인이구나. 이에 화답하여 집 앞에 서 있는 노인이 청아한 목소리로 한 번의 외침으로 온 산봉우리가 울리고 한 번의 울림으로 모든 맹수들이 두려워 떠네. 왕력평이 이 시를 듣고는 매우 기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인의 시가 말하는 것은 바로 며칠 전에 사제 사인이 이리 때와 맞닥뜨려 벌어진 일인데 이 일은 벌써 며칠이 지난 것이고 또 그 일이 벌어진 곳과 지금 이곳과는 수백 리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노인네가 이 소리를 듣고 사건의 내막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니 참으로 고수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 집 앞에 서 있던 노인이 네 사람을 맞으러 아래로 내려와서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합니다. 먼 곳에서 신선들이 오셨으니 이 못난 사람이 눈을 녹여 여러분들의 먼 길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사람 모두 예를 갖춰 화답하고 맨발의 노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이 맨발의 노인 또한 범상한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백두산 대신선 이런 분이 아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초인생활에도 나오죠. 그 이제 뭐 깊은 아주 신선 도인들 중에도 아주 깊은 고수. 그걸 장백대선이라고 중국에서는 했대요. 이 장백산이라는 게 태백산을 아니 백두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분의 후예라는 겁니다. 스스로 맨발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맨발도인은 아주 오랜 시간 백두산 깊고 깊은 곳에 홀로 응거하여 온 것으로 그 공부가 범상한 것이 아닙니다. 5사람이 함께한 지금 그 맨발도인의 나이가 77세인 것입니다. 도가의 규율에 따라 왕여평은 그에게 사숙의 예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맨발도인의 이 나무집은 그 안에도 지극히 소박합니다. 방 자체가 원목을 그대로 대충 맞춰 만든 것이고 집안에도 별반 가구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기 탁자 같은 것이 하나 있을 뿐인데 이것도 원목 그대로인 것으로 토끼나 톱 등으로 다듬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연 그대로입니다. 침상도 없는 것입니다. 자는 곳이 따로 없는 거죠. 단지 약간의 건초더미가 있을 뿐입니다. 맨발도인이 이 건초로 네 덩어리 방석을 만들어 네 사람이 앉도록 하고는
탁자에서 마른 과일을 꺼내어 네 사람이 들도록 합니다. 왕력평이 야생 과일을 먹고 나서는 연식 참 맛있다고 외쳐댑니다. 맨발도인이 무국도인에게 묻기를 사전께서 어찌 불언 천리하고 더군다나 깊고 깊은 눈길을 밟아 이곳을 다 찾아오셨습니까? 무국도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몇 년 전에 이미 백두산 날비 그 왕려평이 살던 곳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백두산의 흐름이 다 내려온 말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면서 문파의 젊은 전수자를 배양하느라 머물러 있었다. 천하의 난동이 일어나 단지 제자들만 대동하고 천하를 운유하여 온 지 이미 3년이 다 되었으며 전체 중국의 반을 돌아다녔다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여 운유하고 있다네. 옛날에 자네와 이 우이가 생각나 이렇게 눈밭을 가로질러 탐방을 하게 된 것이요. 이에 맨발도인께서 사전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과 두 분 사형께서 가르침이 있기를 앙망합니다. 무국도인이 18대 전수자인 왕력평을 맨발도인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맨발도인이 뚫어지게 자세히 오랜 시간 살핀 후에 크게 기뻐합니다. 왕력평이 이제야 전후 사정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조와 사보 그리고 맨발도인은 비록 몇천 리의 거리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평소에 서로 왕래를 하는 도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조가 눈밭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 하였던 말이 의미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도반들이 만났으니 자연히 도에 관한 논의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네 사람의 도인들이 그 어느 곳에 구속받지 않고 막히지도 않고 밤새 도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왕력평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으면서 적지 않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눈이 먹고 날씨가 화창하니 태양이 온 천하를 비추니 티끌 하나 더러움이 없는 순백의 천지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정도인과 맨발도인이 철저탕만 도예를 보여줍니다. 시래의 한 장소를 골라서는 두 사람 모두 눈 위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습니다. 두 사람이 공력을 발휘하니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 주위 몇 척 내에 모든 눈이 완전히 녹아 밑바닥에 푸른색의 바위가 노출되고 이 바위마저도 점차 크게 말라가는 겁니다. 무국도인과 청어도인 또한 모두 조용히 바라보면서 흥을 돋우고 있습니다. 왕력평 또한 옆에서 바라보면서 기이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청정도인과 맨발도인 모두 몸이 지면에서 떠올라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기를 1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왕력평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부가 눈을 감고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속으로 한 계책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는 암암리에 청정사부 아래의 기를 몰래 빼앗기를 한 것입니다. 앉아있는 아래의 기가 허해져 순간에 청정도인이 공중에서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청정도인이 바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왕력평을 쳐다보는 순간 왕력평이 재빠르게 사부에게 향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사부의 반격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맨발도인이 전후 사정을 이해하고는 연식 말하기를 사형도 보통이 아니지만 이 젊은 제자 또한 명불허전입니다. 금일 이 못난이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모두가 크게 웃고는 넘어갑니다. 왕력평이 이 기회를 타서 사부와 사숙, 맨발도인에게 공중부양수를 가르쳐달라고 청합니다. 사숙은 이 젊은 제자가 갈수록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애틀에 있다고 하는 그 람타라는 책을 쓴 여자분 있죠? 영매죠? 그 람타가 쓴 책에 공중부양수라가 전문적으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 도예계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알려졌던 내용이죠. 정통의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달빛 유튜브 한의과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닷컴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삶 동안에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한의학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뭐 자격증은 줄 수도 없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한 범주를 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각 과목별로 뭐 각자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뭐 이 한의과 대학 내 달빛닷컴 내로 저희가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자기가 강의를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시고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그 달빛닷컴의 한의과 대학 속으로 각 과목별로 링크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와 같은 유튜브 강의를 생각하거나 하시고 있거나 이미 한 사람들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유튜브 저기 내용을 링크해서 달빛닷컴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줄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희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동안 기존에 왜곡되고 잘못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방향과 맞춰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전부 다 이곳에 투여해 가지고 한의학의 새로운 기틀을 잡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엔 일찍 은퇴를 하시는데요, 제2의 인생을 자격증을 줄 수는 없지만 한의학과 함께 하면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의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책을 사가지고. 뭐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체계적으로 아예 중국의 정통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여기다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도 있고요, 주위 가족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위험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운 지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예. 자,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큰 지지감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